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에게 듣는다. 네, 안녕하세요. 조문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한 번씩 쏟아지고 밤새 또 천둥 번개까지 번쩍이면서 쏟아지는 6월의 이 거친 시작이 이제 조금 날씨가 비는 사라지면서 마음은 그래도 6월인데 항상 마음이 6월에 오늘 날씨 같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6월이 장미의 달이라고 하든가 뭐 그래요. 모든 6월에 무슨 꽃이 장미가. 모든 네, 꽃들이 자기의 달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근데 장미가 활짝 그 피는 만개하는 달인가 봐요. 그래서 6월에 네. 장미에서 6월에 장미가 많이 피나 보다. 누가 이제 장미의 달이라고 한 거 보고 생각들. 그래서 항상 6월은 네. 굉장히 화사하고 이제 여름의 초입에 들어가는 네. 그리고 청춘의 또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듯한 아. 그런 그 설레임과 와. 찬란함으로 그쵸. 예, 찬란하다는 그렇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6월이. 맞이하는 계절인데 네. 저는 6월이 되자마자 사실 이번 주 좀 제가 모습이 조금 좀 이렇게 그래 보이지 않아요? 오늘 좀 처졌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 케이스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렇게 잘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굉장히 막 조바심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이제 공연을 해요. 네. 공연을 하면 다 뭐 링컨 센터니 카네기 홀이니 이렇게 예약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비자 신청을 할 때 꼭 이렇게 막바지에 해요. 보통 아. 미리미리. 왜냐하면 이제 같이 오는 사람들 구성원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막바지에 하는데 그게 또 공연 스케줄은 있고 네. 비자 뭐 승인이나 서류 심사가 지연되거나 네. 지금 이런 경우가 있고 하면은 막 조바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을까? 제 비자 잘 받아서 아하. 올 수 있을까? 또 네. 다른 뭔가 요소가 있어서 이 공연을 망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비자 이민을 신청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나의 그 신분 문제 네. 뭐 있지만 여기는 그냥 단 한 번 공연을 하러 또 오는 공연 비자가 있어요. 그 예술가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제때제때 시간에 안 맞게 이렇게 가면 막 네. 마음이 초조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네. 이번 주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우리는 티켓 사서 보러 가면 되는데 네, 예. 가수나 또 어떤 뮤지션들은 와서 하면 되는데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자가 비자를 있어야 받아야 되는데 하니까.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와서 하면 뒤에 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 네. 작업이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사람들 자격을 다 입증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뭐 예술가로서의 공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서류화를 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아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해야지 네. 그냥 나 하루 와서 뭐 잠깐 여기 무슨 뭐 대동연회장에서 공연해요 이러면서 아하. 그냥 하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네. 영리를 그러면 목적으로 공연하니까. 그러면 그 네. 비자 공연을 위해서 오는 비자는 어떤 비자죠? 뭐 오비자도 있고 피비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가 예술가들을 비자, 위한 오비자, 비자인데 피비자. 그래서 네. 하여튼 이번 주에 뭐 그게 조금 임박한 게 걸려 있어서 제가 네. 조금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하나라도 오는 사람의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그래서 뭐 제 날짜에 못 이런, 들어오고. 이런 네. 케이스 저런 케이스가 있지만 네. 항상 뭔가 시간 가리게 싸우는 거는 네. 좀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네.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특별한 경우니까 조문경 변호사님 이 공연을 위해 오는 이 뮤지션 그 일행 이 모든 비자가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하고 실제로 이번 주에 가장 좀 변화라고 할까? 새롭게 이번 주 새롭게 나온 또 사실. 발표된 내용 네. 말씀드릴게요. 어제예요. 6월 네. 2일 CBP라는 그 이민세관 관할하는 그런 CBP? 그 부서 있죠. 네. 그 커스텀스 앤 보드 프로텍션이라고 Board Protection. 입출국을 관리하는 그렇죠. 그런 부서예요. 네. 네. 거기서 발표하기를 얼굴 인식으로 그 입국을 하는 게 있어요. Facial Biometrics라고. 어허. 그러니까 우리 지문 찍고 뭐 서류 네. 이제 검사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없애고 얼굴로, 그러니까 어허.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서 와. 딱 얼굴 인식을 하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여권 비자와
대조가 탁 돼가지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네. 서류 제출함 없이 지문 찍는 거 없이 그냥 입국 수속을 하는 그런 정책을 네. 이제 확대를 전 공항으로 하겠다. 사실 지금 몇몇 공항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딱 들어오면 사진을 지금도 사진은 물론 이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은 찍지만 네. 그런 사진이 아니라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어허. 이 생체 인식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 전화기 이렇게 하면 얼굴하고 다 그렇죠. 인식하듯이 네. 내가 얼굴을 딱 찍으면은 나의 모든 기록하고 이게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 공항으로 네. 확대 실시를 한다고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이게 제목이 Simplified Arrival이에요. 그러니까 입국 간소 입국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시간 절약하고 좋아요. 다 네. 좋은데 문제라기보다도 굉장히 네.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기록이 정말 그 한치의 오차도 이게 98% 액큐리시가 있대요. 네. 오차도 없이 모든 국토안보부에 다 기록이 되는 건데 98% 정확도? 예, 정확도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뭐 서류를 좀 위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슬쩍슬쩍 불법 출입국을 한다든가 이런 아하. 사람은 이제 어림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동안엔 뭐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변장술 해서 맞아요. 뭐 코수염도 예. 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뭐 제가 테크놀로지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공항 같은 곳에서 특히 미국의 그 출입국에서 그걸 얼굴 인식으로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이번에 이제 전 공항으로 확대 발표한 게 어젠데 네. 이제 그 전에 시범적으로 몇몇 공항에서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148건을 잡아냈대요. 148명 어떻게 변장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그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거를 다 적발하고 이제 그런 건 어림없다는 거죠. 변장. 예, 변장을 148명을 하고, 변장. 예. 그분들은 왜 변장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권에 있는 이게 사진이랑 선생님이 또 본인이 이게 어떤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배워야 할 것 말고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구하지 네. 마시고. 네, 어쨌든 148명.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여권이 있고 비자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이렇게 제출하는 거 없이 여기 시스템에 있으면 사진을 다 저기서 찍고 들어오면 딱 아하. 보고서는 오케이 하고 아. 왜 들어왔습니까? 뭐 그 정도만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다큐먼트 제출하고 체크인하는 그 매뉴얼 프로세스를 다 오토매틱 자동화한다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프로세스가 되는데 네. 이제 금방금방 되지만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입출국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이가 되고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네. 들어와서 네. 그래서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나가서 아하. 이름을 살짝 스펠링을 바꿔가지고 전자여권을 해서 다시 뭐 이스타 그런 네. 걸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가능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얼굴에 해도 식별이 가능했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은 잘 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어떡해요? 들어올 때는 지문을 안 찍었어요. 지문 네. 찍기 시장 간 것도 지금 10몇 년은 됐지만 맞아요. 네, 안 네. 찍었어요. 뭐 911 터지고 뭐 네. 굉장히 그런 그 보안이 강화되면서 이제 네. 지문 찍는 그런 시스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지문도 안 찍고 들어온 사람들은 뭐 사진도 뭐 그냥 뭐 이런 거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네.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처음에 들어오면 입국 기록을 받아요. 입국 기록 지금도 입국 기록은 예전에 종이로 이렇게 그 아이리시 94라는 그렇죠. 종이로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시스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종이를 나갈 때 내고 나갔어요. 그거 항공사에. 잃어버려서 뭐 막 잃어버려서 그렇죠. 없으면 네. 할 수 없고 네. 내면은 거기서 받고 네. 이제 그러면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한 다음에 모든 승객들의 매니페스트를 국토안보부에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나갔구나 어쨌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런 게 매뉴얼화 돼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6개월 비자를 받아서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6년을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6년 있다 쓱 나갔어요. 그런 거 네. 안 내고.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 있다 나갔는지 잘 체크가 안 되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많기까지. 네. 물론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죠. 불법 체류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상당한 그런 이민 그 사안 위반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 벌써 이제 선사시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그 참 신기하네요. 얼굴이 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눈꼬리가 처져서 이걸 쌍꺼풀에서 좀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도 그거 취하잖아요. 성형에도 눈썹 문신도 뭐 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네.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와.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네. 전국 공항에 네. 그 인터내셔널 트래블러한테 전부 적용을 한다는 그런 지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는 사실 뭐 항상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그런 그 착한 그 시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뭔가 이렇게 그 이런 그 구멍을 이용을 해서 네.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이제 네. 그런 행위는 정말 이제 어렵겠다. 반박에 적발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아유, 뭐 무슨 지금 제가 이 네. 탐정 소설 이제 첫 장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항상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또 뛰어넘는 몇몇이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몇 개 시범적으로 공항에서 실시를 해보니까 이 얼굴 식별로 해서 들어올 때 미국에 입국할 때 그런 네. 간소화한다라는 기계가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한 이 입국 방법 절차는 148명의 이 변장하고 들어온 사람을 잡아냈다. 저 이 얘기만 오늘 남는데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것 중에 이민국 양식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폼이죠. 폼이 네. 이민국에 서류 제출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어요. 네. 그게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네. 사실 이 양식이 바뀌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 양식을 쓰면 서류가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는 옛날 양식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네. 지난번에 제가 급행 서비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급행 프리미엄 서비스를 서비스. 신청할 때 네.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네. I-907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폼이 있는데 네. 그거는 7월 1일부터는 새 양식을 안 쓰면 이민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외에 뭐 취업 비자나 뭐 종교 비자, 투자 비자 또는 뭐 학생 비자 하는 양식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바뀌긴 했지만 옛날 양식도 받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죠? 다 받던가 다 안 그러니까 받던가 이제 하면 어느 좋잖아요. 정도 중에는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제 새 양식을 받겠다라고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그건 또 그러니까 새 거를 하면서 옛날 것까지 같이 받다가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새 것만 받는 걸로. 그래서 이 양식이 보통 예전에 정말 십수년 전에 랑 보면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고 복잡해졌어요. 묻는 말도 너무 많아지고. 아하. 그래서 항상 바뀔 때마다 네. 점점 몇 장씩 많아지고 그 질문지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지금 네. 이래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물으면서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양식이 바뀌면 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급행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내서 돌아왔어요. 네. 그럼 사실 뭐 다시 접수를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늦어지는 것 뿐이니까 돌아오는 게 또 한 1, 2주 있으니까 상당히 늦어져요. 그런데 네. 이게 신분이 간당간당해서 접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분이 요번 주까지인데 네. 그러니까 요번 주까지인데 월요일에 접수를 해요. 네. 그래서 나 이번 주까지 접수하는데 월요일에 하면 화요일 날 이민국 들어가니까 괜찮겠다라고 네. 해서 하는데 보통 괜찮아요. 접수만 되면. 네. 그런데 예전 양식을 썼어요. 모르고. 그러면 그게 돌아오거든요. 한 1, 2주 있다가. 그럼 나는 신분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양식이 바뀌거나 또는 네. 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민국에서도 이민국 그 수수료가 뭐 올랐습니다.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그런데 돌아왔을 때 내가 신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훈은요. 숙제 너무 딱 며칠까지 내라. 그럼 그날 내지 말고 좀 미리 내라는 얘기인가요? 미리 그 낼 수 없는 상황도 많아요. 하다 보면은 어떡해요. 제가 아까 공연 네, 얘기했잖아. 공연이 네. 임박해서 비자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듯이 여러 명이 같이 어떤 오는. 신분 변경이나 내가 연장을 할 때도 네, 미리 준비를 하면 좋지만 네. 또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임박하게 하는 사람이 네. 그때는 항상 체크할 게 3가지가 있어요. 네. 내가 여기 맞는 양식을 썼나? 양식. 그다음에 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피가 정말 많아. 물론 변호사 통해서 하지만 변호사라 2번, 3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수수료가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민국에 보낼 때마다 항상 직원들한테 오늘 보내면 꼭 체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겠죠. 발표가 네. 뭐 낯서도 우리가 잠깐 놓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자고 그래서 나면 달라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요. 네. 이 이민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에요.
바뀌어요. 이 서비스 센터가 또 그것도 수시로 또 바뀌어요? 잘 바뀌어요. 그래서 아. 뭐 종교 비자, 투자 비자는 캘리포니아 서비스를 보내거든. 어디에 네. 살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뭐 뉴욕, 뉴저지에 살면 뭐 버먼 서비스 네. 센터로 보내고 서부에 살면 캘리포니아. 근데 우리 이런 게 들어도 다 몰라요. 있어요. 왜냐면 조문경 변호사님 같은 이민법 변호사님들이 다 해주시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그런데 네.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걸 너무나 많이 봤기 아,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임박해서 하시는 분은 한 번 확인하세요. 변호사랑 네. 또 확인을 하고 그러셔야지 아하. 변호사도 사실 신이 잘하니까. 아닌데 잘하죠. 그런 거 바뀌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갑자기 신이 아닌데라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인간 조문경 변호사님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웃었는데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질문. 네. 네, 이거 양식이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피가 정확한가요? 피가 수수료 정확한가요?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 서비스 보내는 센터 데가 보내는 맞나요? 데가 맞나요? 와, 이 이게 세 임박할 가지를 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마감인데 변호사님께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내요. 확인을 해라. 그럼 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그게 와. 만약에 나중에 돌아와서 나는 네. 이제 신분이 이제 끝났으면 신청을 여기서 할 수가 신청을 못 없다. 하고 굉장한 정말 일입니다. 예외적으로 네. 그 넌프라통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네. now for then이라는 지금 신청하지만 옛날에 했던 걸로 해주세요. 상황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가는 아주 거예요. 우리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아하. 하는 넌프라통이라는 거를 신청을 뭐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거는 또 그렇죠. 굉장히 또 가능성이 그만큼 또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 네. 세 가지 오늘 체크하시면 제가 이 조문경 변호사님 항상 이렇게 문제 없다, 너끈히 무슨 문제든 이 클라이언트들이 가져오시면 해결하시는데 오늘은 그 해결은 하시지만 상당히 마음이 묵직하니 공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과정을 도와주시는데 어려움,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클라이언트로 변호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신청할 때 그 양식이 바뀌지 않았나, 이 비 수수료가 바뀌지 않았나, 이걸 보내는 서비스 센터가 바뀌지 않았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물으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네, 201-849-5000번입니다. 201-849 그리고 5000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